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섬세한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정영옥 작가님의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라는 책이에요.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상처와 인간관계,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한 그런 작가님의 그런 섬세한 글과 감성적인 글들이 가득한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딱 펼치면요. 이런 글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아, 참 애썼다. 그것으로 되었다. 이 말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좀 왠지 내 마음을, 나의 힘듦을 알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먼저 이 책을 펴내면서 쓴 작가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나는 단지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버텨내느라 오늘도 참 애썼다. 살아내느라, 사랑하느라, 그리고 상처받느라 무던히도 말이다. 그것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참 별것 없는 사람이라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겠다. 당신보다 잘난 것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라 대신 살아줄 수도 없겠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언 또한 해줄 수 없겠다. 그렇지만 나도 애써 살아내었기에 참 애썼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생각하였다. 오늘도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삶으로부터, 어떤 슬픔으로부터 참 애썼다. 그것이면 된다. 그것으로 되었다. 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책을 읽고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제가 책을 읽으며 도움받았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즐거움이나 위로, 감사함,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쓰셨는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서 좀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잘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이 없어 당신은 무척이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혹은 뚜렷이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말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은 주위에서 들려오는 잘하고 있다는 말의 부재로서 나온 생각이니,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잘할 것이다. 그것이 무척이나 불안해 보여서 외나무 다리를 홀로 걸어가는 기분일지라도, 혹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은 사람 하나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 없으니 당신은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얼마 되기도 전에 나아가는 법을 스스로 익힌다. 걸음마를 함으로써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태어나고부터
넘어지고 일어나는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니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것이니 그러니까 또 당신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을 알기에 흙먼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듯이 당신이 어딘가에 넘어져 마음이 까졌더라도 괜찮다. 수도 없이 연습을 해왔던 당신이기에 당연히도 흙먼지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또 잘하고 있다. 굳이 무언가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잘하고 있다는 말은 곧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니 당신은 잘 나아갈 것이고 잘 도착할 것이니 다짐을 했다면 애써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믿고 나아가면서 지금의 말처럼 잘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올 것이다. 혹여나 말해주는 이가 없더라도 마음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더 잘 될 거예요.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 애썼다 라는 부분이에요. 애썼다. 참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어떤 때에는 밖으로 나오려는 화를 억지로 쑤셔 넣었던 목구멍에게 참 애썼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아버린 시간에게 애썼다. 힘들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기만 한데 억지로 힘내온 당신의 마음에게 참 애썼다. 또 힘내라는 말을 억지로 이해시켜버린 머리에게 참 애썼다. 그러니 그렇게 치열하게 애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오늘은 더 이상 그만 애쓰면 싶다. 애써 자책하지도 말고 애써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애써 아쉬워하지도 말고 애써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나 애썼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애써 자신에게 말을 건네면 좋겠다. 난 오늘 참 잘했다고.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다. 애써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애썼고 수고했고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당신입니다. 저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도 괜찮다. 우산을 펼쳐든 손에 조금만 힘을 쥐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놓지 못한 수많은 힘줄에게 늘 그래왔고 그래야 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힘겹게 퍼덕이던 당신의 날개짓에게 스스로에게 힘을 내야 한다고 다짐해왔던 수많은 입술에게 힘들게 달려야 했고 힘들게 울어야 했고 힘들게 어른이 되려고만 했던 모든 시간에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삶에게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해 잠 못 이루었던 수많은 밤에게 오늘은 저도 괜찮다 말하고 싶다.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높이 날아가려고 허덕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대로 괜찮다. 언제는 뛰지 않고 걸어도 되고 쉽게 쉽게 울어도 된다. 또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서 굳이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혹여 그 삶을 이겨내지 못한 밤일지라도 오늘만큼은 쉽게 잠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저도 괜찮으니 어떤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는 것이 나에게 이기는 것이니 그것이 가끔은 내가 놓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임을 알고 오늘만큼은 충분히 세상으로부터 저도 괜찮다. 또 나로부터 이겨도 괜찮다. 어떤 날에는 세상으로부터 지는 것이 나로부터 이기는 것임을. 네. 그리고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감자의 싹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싱그러운 감자라도 싹이 나면 그 새싹과 새싹이 난 주변까지도 전부 잘라내야 합니다. 싹이 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분명 좋은 의도의 생명이겠지만 소화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선 감자의 싹 주변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삶에는 생각보다 감자의 싹, 그리고 그것이 독이 될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소화시키려는 관계가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딴에는 말이야 라는 말이 계속 오고 가는 관계 말이죠.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혹은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소화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들은 감자의 싹과 같은 독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싱그럽게 보이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말이죠. 개개인마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소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소화시킨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양분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독으로 삼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자주 가지거나 그런 말을 상대방에게 자주 꺼내는 것이 본인이라면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내 행동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 줄 것인지 아닐지 말이죠. 그것을 소화시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의 의도를 강요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그런 말을 상대에게 자주 접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라서 당신의 의도를 좋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이죠. 만약 표현했는데도 전혀 달라질 생각을 않는다면 잘라버리세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변해야만 어울리는 상대를 굳이 변해가면서까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세요. 당신에게 칼을 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관계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닌 관계의 싹을
틔우고 싶게끔 만드는 사람, 주변에 참 많잖아요. 네. 관계의 싹을 틔우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건들지 않아야 딱지가 집니다. 또 그 딱지가 자연스럽게 떼어져야 흉이 남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상처가 난 부위가 자꾸만 가렵다고 긁거나 또 딱지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떼어내려고 하면서 그 부위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새겨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어떠한 상처가 가렵다고 해서 긁거나 답답하다고 하여 떼어내려고 하면 상처만 덧나고 결국 흉터로 남는 것이지요. 결국 남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자국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시간에 맡겨야 합니다. 상처가 난 마음에도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분명 좋은 일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도 믿으며 살아감의 연속일 것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분명 좋은 일이 돋아날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늘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당연스럽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라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